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입니다. 오늘은 주베룩이라고 하는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베룩이라고 하는 시술은 우리 피부에 주입해서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시술입니다. 주베룩의 성분은 폴리락틱 액시드, 약자로는 PLA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PLA라는 성분은 스컬트라는 제품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얼굴이 꺼진 부위에 볼륨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온 그런 주사 시술인데요. 주베룩이 요즘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는요, 스컬트라와 비슷한 성분이지만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조금 더 다른 효과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시술되어지고 있는 시술이죠. 스컬트라와 성분이 다른 점은 같은 폴리락틱 액시드지만 그 분자의 구조가 좀 다릅니다. 따라서 스컬트라는 PLLA, L타입의 PLA고요. 주베룩은 PDLLA, D타입과 L타입이 섞여 있는 PLA입니다. 그리고 주베룩의 입자는 스컬트라의 입자보다 작고 그 모양이 둥근 구 형태의 모양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피부 내에서 반응이 부드럽고 마일드한 그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성분입니다. 주베룩에는 이러한 PLA 성분을 생분해성, 생적합성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돼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콜라겐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PLA는 이런 미용시술 외에도 우리가 수술에 사용하는 봉합사,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녹눈실에 사용되어 왔던 것이죠. 주베룩이라는 제품은 다양한 목적으로 피부 시술에 이용이 되는데요. 콜라겐 생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치료에는 거의 대부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스컬트라와 같은 폴리락틱 액시드가 주로 필러와 같이 볼륨 목적으로만 주로 이용되다가 주베룩이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데에는 그러한 볼륨 생성 효과는 조금 줄었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마일드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결절이라든지 과도한 볼륨 생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좀 줄이고 콜라겐 생성 목적을 위해서 그 농도와 피부 주입 깊이를 조절해서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베룩 제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주베룩, 또 하나는 주베룩 볼륨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은 기본적으로 같은 성분입니다. 다만 입자의 크기에 조금 차이가 있고 그 성분의 양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입자의 크기와 그 농도를 달리해서 적합한 치료에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베룩은 원장님들마다 그 시술의 방식이나 노하우가 굉장히 다르게, 그리고 치료하는 그런 목적도, 주로 시술하는 시술도 굉장히 좀 다른데요. 저의 경우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우선 얼굴의 볼륨을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볼륨의 변화 없이 단순히 피부의 탄력을 좀 증가시켜서 힘이 없고 무른 피부를 좀 팽팽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만드는 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여드름 흉터에도 주베룩을 사용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킨 부스터의 용도로 모공, 피부결, 피부의 질을 개선하는 등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볼륨 목적으로 주베룩을 이용할 때는요, 얼굴의 꺼진 부위, 관자놀이, 옆볼, 앞볼, 앞광대 부분 등의 얼굴의 꺼진 부분에 볼륨을 보충함으로써 얼굴 윤곽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하고 처진 부분을 리프팅하는 효과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필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스컬트라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주베룩의 볼륨 교정 효과의 특징은 뭔가 인위적인 모습 같은 것이 안 나오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주베룩 볼륨이 이러한 경우에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륨 목적으로 시술할 때는요, 캐뉼라라는 얇은 관을 이용해서 필러 시술할 때와 비슷하게 시술을 하는데요, 볼륨 생성을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은 층의 관을 이용을 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볼륨의 변화는 미미하지만 피부 탄력 개선을 위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조금 더 연령대가 있는 경우에 특히 입가 부분에 자글자글하게 주름도 잡히고 피부에 힘이 없고 탄력도가 떨어진다, 좀 더 팽팽한 피부를 갖고 싶다 할 때 진피 바로 아래 좀 더 얇은 캐뉼라 관을 써서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얼굴 전체적으로 주베룩을 주입하면 볼륨의 변화는 거의 없으면서 피부 탄력의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술은 우리 흔히 탄력 목적으로 많이 시술하는 고주파 시술, 써마지, 덴서티, 포텐자와 같은 시술과 병합하면 좀 더 좋은 탄력 개선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베륵은 여드름 흉터 치료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여드름 흉터 치료할 때는 다른 치료들과 병합해서 치료를 합니다. 저희 흉터 치료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서브시전, 피코레이저, 도트필, CO2 레이저 등의 치료와 병합해서 콜라겐을 생성해서 꺼진 흉터를 채워 올리는 데 주베륵이 흉터 치료에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흉터 치료를 할 때는 주베륵을 바늘이 달린 주사기를 이용해서 흉터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주입을 하는 방식으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공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피부결 개선에도 주베륵을 이용을 하는데요. 직접 주사로 주베륵을 주입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묽은 농도로 주베륵을 희석해서 포텐자와 같은 침투 장비로 시술을 하면 직접 손주사할 때는 통증도 심하고 멍도 들 수 있고 얼굴도 붉어지고 하는데 포텐자와 같이 바늘이 달려있는 고주파를 이용해서 주베륵을 밀어넣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통증이나 멍과 같은 부분을 걱정하지 않고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포텐자의 고주파 에너지가 같이 조합이 되면서 좀 더 나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손으로 직접 주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나 그 치료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주베륵을 침투시킬 것이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베륵의 시술 방법은 그 치료 목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베륵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시술이 아니고요. 주베륵은 굉장히 다양한 시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입 방법도 그렇지만 주베륵의 농도 그리고 다른 약물과 배합을 하거나 희석하는 농도에 따라서도 그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시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3회 정도나 그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고요. 볼륨 목적의 시술을 했을 경우에 한 3회 정도 시술을 하게 되면 한 1년 반 정도 일반적으로 치료 효과가 유지가 됩니다. 흉터를 치료했을 때는 그보다는 더욱 오래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치료 효과가 보다 오래 지속되는데요. 다른 치료와 병합해서 흉터를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베륵은 굉장히 안전한 시술에 속하는데요. 기존의 다른 주사 치료와 비교를 했을 때요. 하지만 주베륵도 부작용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결절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갖고 있는데요. 특히나 피부가 얇은 눈 주변이라든지 너무 얕게 주입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너무 고농도로 뭉쳐서 주베륵이 주입됐다든지 하면 결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하지만 이런 결절이 생겼을 때도 주베륵의 특성상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원상 회복이 거의 가능하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절이 생겼을 때는 어떤 고주파 장비를 이용해서 그 부위에 열을 줌으로써 그리고 직접 바늘이나 주사로 그 결절을 좀 깨트려 줌으로써 이러한 병합 치료를 통해서 그러한 결절들을 조금씩 분해시켜 나가는 치료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또한 면역 반응도 아주 드물지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예측이 좀 어렵긴 한데 알레르기,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역 질환이라든지 어떤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생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주의하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주베륵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 창이었습니다.